월요일 이 시간 함께하는 승문규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깐깐한 경제 꼬집어드리는 스마일보이 승문규입니다. 자, 오늘은 보험료만 100만 원 넘게 내는데 전부 사망 보험인 사례를 직접 사연으로 소개를 해주신다라고 해요. 전문가님께서 직접 상담해 주신 사례인데요. 저희가 방송에 맞게 재구성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남편은 올해 53살이고 저는 50이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20년을 넘게 정말 열심히 보험료를 납입했어요. 나이가 들면 이 보험들이 든든한 보장과 노후 자금이 될 거란 생각으로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를 냈습니다. 아이들 교육비와 함께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던 것이 바로 보험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 건강검진에서 자궁 쪽에 이상소견 진단을 받았습니다. 조직검사를 해봐야겠지만 혹시나 하는 걱정된 마음에 그동안 들어놓은 보험들을 점검해봤습니다. 보험증권을 하나씩 꺼내들고 살펴보는데 실손 보장과 암 진단비 등이 갱신형이고 보장 금액도 적고 나머지는 전부 사망보험인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봤나 싶었습니다. 이제 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자, 오늘 사연은 50대 부부의 이야기가 담긴 사례였네요. 자, 결혼하고 20년 넘게 정말 열심히 보험료를 내셨던 것 같고요. 근데 결국 지금 와서 막상 자궁 쪽에 이상 소견이 생겨서 보험 증권을 살펴보시니까 맞습니다. 갱신형에다가 모두가 사망 보장인 걸 지금에서야 아신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분들 참 많으시죠. 나중에서야 맞아요. 정말 몇십 년 지난 다음에 들여다보는 게 이 보험 증권이고 약관이고요. 가입하고 그냥 모셔다 놓죠. 전 보험증권을. 모셔다 누지도 않았어요. 바로 버렸어요. 그래요? 칼라로 뽑아주기 아니 왜 자원 낭비를 하면서 이렇게 쓸데없이 파일에다가 꼽아주는 거야 하면서 네네. 저만 그런 게 아닐 거라고 전 생각을 하면서 일단 이 부부는 우선 보험료는 얼마나 납입을 하고 계셨나요? 네, 이 가정은 매달 102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보험료를 지출하고 네. 있었는데요. 5건의 보험을 유지하면서 성실하게 납입해 왔잖아요. 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연자분 부부의 보험 구성은 노후 대비보다는 사망 보장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질병 보장도 뭐 부족해 보이고. 자, 그러면은 지금 가족들이 가입한 보험료 전체가 102만 원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가족들이 각각 어떻게 구성이 또 돼 있었나요? 네, 우선 남편분은 종신보험 2건 되어 있으셨고요. 네. 사망 보장이 2억 원, 실손 보장, 암 진단비 2천만 원, 뇌출혈 급성신경색 3천만 원의 보험료를 월 58만 원 내고 계셨고요. 아, 58만 원에 비해서 정말 딴 거는 보장이 거의 적네요. 사망 보장이 네. 많아요. 네, 사연자분은 종신보험 한 건에 실손 특약, 암보험 한 건 월 32만 원 내고 계셨고, 자녀분은 종신보험 한 건 실손 보장해서 월 12만 원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녀분까지 모든 가족분들이 종신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망보장 위주의 사망보장은 높고 또 보험료는 이렇게나 많이 내는데 정작 보장은 부족할 수밖에 없었겠네요. 맞습니다.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는 저축성이 좀 가미됐다고 생각했지만 사망보험금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이었고 생존했을 때 보장이 거의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님들이 항상 말씀을 해 주셔서 동키분들은 이제 많이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네네. 종신보험들을 저축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저축이 아닌 거죠. 이게 조금 요즘 들어서는 네. 또 저축성이 좀 가미된 보험들이 생겼어요. 종신 중에서도. 네, 옛날에는 종신보험이 20년, 30년 이렇게 내야 됐었지만 네네. 이제 최근 들어서 5년, 7년 이렇게 짧게 내는 단기납 종신보험들이 생겼어요. 이러한 보험들은 10년 뒤에 이제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장점들이 좀 있는데요. 네. 하지만 사연자분이 가입한 보험은 종신보험은 20년 넘게 내는 그 보험이었습니다. 그런 종신보험들은 우선적으로 납입이 완료돼야 원금이 도달하기 때문에 길게 내시는 건 저축으로 분류하시면 안 되고 보장으로 분류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종신보험이어도 5년 납, 7년 납
이런 단기 종신보험은 목돈 만드는 용으로 활용도 가능하다. 네네. 하지만 지금 20년 납, 30년 납 이런 종신보험은 절대 저축성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네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문제점은 뭔가요? 네, 두 번째 문제점은 진단비의 공백인데요. 암 내 심장 관련 진단비가 모두 조금 부족했고 보장 범위가 조금 좁았습니다. 네. 암 진단비는 2천만 원 있으셨고 뇌심장 진단비는 3천만 원으로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으로 되어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보장 범위가 좁게 되어 있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앞서 사연자님이 직접 소개해 드렸지만 갱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향후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내셔야 된다는 건데 그게 감당이 가능할지 네, 참 이게 걱정이네요. 은퇴됐을 때 감당을 네. 못 하세요. 맞아요. 갱신형은 네. 평생 내야 된다고 맞습니다. 하셨죠. 뭐 20년 납, 30년 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세상에나. 참 보험료는 앞으로 이제 더 많이 내는데 생존 시에 보장받는 부분은 참 협소하고 적고 갱신형으로 돼 있어서 계속해서 보험료는 인상된다. 문제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내보험안의 갱신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좀 좋은데요. 네. 오늘 동키 여러분들에게 특히 강조해 드리고 싶은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내용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오늘의 핵심 포인트. 보험증권에 주계약이 20년 납 100세 만기로 써 있어도 특약들이 갱신 또는 갱이라는 글자가 써 있으면 갱신형으로 가입되어 있으신 겁니다. 반드시 체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사실 갱신형인지 아닌지를 좀 확인을 해보라고 저희가 누누이 예전부터 많이들 강조해 맞습니다. 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아직도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주계약에다가 뭐 그 특약들을 갱신형으로 뭐 살짝 몇 개씩 몇 가지 정도를 구성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주계약 자체가 보험 자체가 뭔가 갱신형으로 구성이 돼 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고 조금 점검을 하고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저희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갱신형은 앞으로 계속해서 보험료가 오른다는 거는 기본이지만 갱신형의 또 특징이 평생 내야 된다는 거. 일단 비갱신형의 경우에는 우리가 일정한 기준 20년 납이면은 20년 납, 맞습니다. 30년 납이면은 30년 납 이렇게 정해진 기간 동에만 내면 되는데 갱신형은 평생 내야 되는 걸 저도 정말 얼마 전에 안 사실이기 때문에 저 말고도 아마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동키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내 보험 증권에 갱신 또는 갱이라는 글자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요. 어쩔 수 없이 꼭 필요한 부분에 갱신이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라도 비갱신형으로 바꿀 수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꼭 한번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저희 일단 오늘의 사연자분이 어떻게 리모델링이 되셨나가 궁금해요. 왜냐하면 네. 정말 많은 돈을 그동안 꽤 오랫동안 다 납부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살펴본 건 사망보험금이 좀 많으셨잖아요. 네. 남편분부터 편중된 사망보험금의 리모델링을 먼저 진행해 드렸습니다. 네. 두 건 유지하고 계셨는데 감액 완납제도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럼요. 네. 뭐 보장 금액을 낮추고 보험료를 완납하는 거 알고 계시니까 머릿속에만 네. 떠다니지 말로 표현을 못해요.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감액 완납 제도를 활용해서 앞으로 낼 보험료 납입은 중단하고 사망 보장은 일부 낮춰서 앞으로 이제 돈은 안 내시고 사망 보장을 그대로 이제 받으시는 거고, 그리고 종신보험에 실손 특약이 있으셨거든요. 이 부분은 4세대 실손으로 좀 전환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부족한 보장들을 보완해 드렸는데 보완할 때 어떤 기준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네. 그래서 기준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보완할 때 어떤 기준을 세우고 변경을 하거나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지. 맞습니다. 일단 종신보험은 감액 완납 제도를 이용해서 해지가 아니라도 유지를 시켜주신 거고 네. 앞으로 더 이상 보험료 납입은 필요 없게 만들어 주셨다. 네네. 그리고 보장이 부족하니까 이제 보완 어떤 기준으로 그러면은 변환이 됐을까요? 네, 아마 보험 가입할 때 큰 네. 병 걸릴 때를 좀 대비해서 준비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이제 큰 병에 걸리게 되면
진단을 먼저 받습니다. 이를테면 암은 암 진단, 뇌는 뇌혈관 진단, 심장은 심장 질환 진단. 그래서 이러한 진단을 받았을 때를 대비해서 진단비를 먼저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러면 필요 금액은 어느 정도가 적정하냐? 보통 본인의 연봉 수준에 맞게 준비하시는 게 중요한데 평균 데이터를 좀 드리면 네. 암의 경우에는 3천만 원 정도 이상, 뇌나 심장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이상 준비하는 것이 좀 중요하겠고요. 이러한 진단비를 먼저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치료 특약들을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암의 경우에는 비급여 치료 비용이 좀 비싸요. 그래서 이 비급여 치료 비용이 비싼 표적 항암이나 중입자 치료 특약을 챙기시는 게 좀 좋고요. 뇌와 심장 같은 경우는 수술비를 꼭 챙겨서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왜 뇌심장은 수술비를 챙겨야 돼요? 이게 아무래도 스텐트 삽입 수술이나 코인 색전술 같은 이러한 수술을 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수술비를 챙겨 놓으시면 같이 이제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스텐트도 수술비가 비싸요? 그렇죠. 근데 산정특례 제도 들어보셨나요? 들어는 봤죠. 네, 이제 들어는 국민 맞죠. 건강보험에서 네. 내 자기 부담 금액을 보조를 해줘요. 예를 들어서 뭐 스텐트 삽입 수술했는데 비용이 1,000만 원 나왔다. 네. 그럼 나는 이 1,000만 원을 다 내지 않습니다. 뇌와 심장 같은 경우는 30일, 암은 5년이라는 기간 동안 보조를 받을 수가 있어요. 치료 비용에 대해서. 대신 건강보험 적용되는 치료를 했을 때 보조가 되는 거지. 네. 비급여 항목은 전부 전액 자기 부담 금액이에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챙겨 놓으시는 것이 좀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잘 돼 있어요. 정말 네. 잘 돼 있는데 그래서 급여 치료에 대해서는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비급여 치료도 정말 많다는 거. 그러니까 부분적인 이제 선택 사항이 될 수도 있고 더 좋은 치료를 위해서 효과적인 면에 있어서도 일 수 있고 그리고 비급여 치료가 필수적으로 꼭 들어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험을 통해서 좀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보험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 보완을 하는 순서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을 해주셨어요. 진단비를 크게 챙기고 그 다음은 치료 특약들을 준비를 해라. 그리고 수술비까지도 뇌, 심장 부분 같은 경우는 꼭 준비를 해놔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나 제가 듣기로 진단비는 요 보장이 뭐 10,000원 올라갈 때마다 조금 비싸고 뭐 치료비는 10,000원 올라가는 게 아니라 1억 뭐 그런 대비로 1,000만 원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 진단비가 비싸다고 하니까 그럼 나 진단비 준비 안 하고 치료비로 왕창 준비해 놓을래. 네. 이러면은 안 되나요? 그렇죠. 예, 그러신 분들 있으세요. 근데 보험료가 왜 비싸겠어요? 그만큼 많이 타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치료비가 진단비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 모든 병은 진단을 먼저 내리는 거예요. 네. 진단 내린 다음에 치료를 하는 거지 치료하고 진단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진단비가 있으면 보험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네. 진단만 받아도. 네. 근데 치료비는 해당되는 치료를 받지 않으면 보험금을 못 받기 때문에 치료비만 가득 채워서는 보장을 완벽하게 준비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치료를 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향후 또 치료비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게 또 진단비인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단비가 어쨌든 우선이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자, 치료비는 꼭 그 해당 치료를 받아야만 보장이 된다는 것도 함께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렇다면 남편분은 어떻게 보완을 네, 해주셨나요? 암 진단비는 기존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늘어난 3,000만 원과 네. 비급여 치료인 표적항암과 중입자 치료 5,000만 원을 추가적으로 더 넣어드려서 혹시나 비싼 치료를 하게 되었을 때 5,000만 원 정도는 더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드렸고요. 네. 뇌심장 질환 진단비는 보장 범위 가장 넓게 해서 각각 2,000만 원과 수술비 1,000만 원을 보완해 드렸습니다. 물론 갱신형이 아니라 비갱신형으로 보완을 해드렸고요. 보험료는 기존 58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35만 원 절감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절감이 가능했던 이유는 종신보험 감액 완납과 실손 전환으로 가능했던 겁니다. 네. 필요한 보장들에 요즘에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갖고 계시는 고액
뭐 암 치료비까지도 다 보완을 해서도 이렇게 절감을 해주셨네요.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단 아내분이신 사연자분의 보험은 또 어떻게 리모델링이 됐을까요? 네, 사연자분 또한 종신보험에 실손이 되어 있으셨어요. 네. 이 부분을 4세대로 전환했고요. 사망보장은 가장이 아니어서 자기는 필요 없다고 하셔서 해지를 하셨습니다. 암보험은 현재 자궁 추가 검사이 이력 때문에 그대로 유지했고요. 내심장 진단비와 수술비는 남편분과 동일하게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보험료는 기존 32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17만 원 절감했습니다. 일단 부부 보험료만 해도 두 분이 합쳐서 52만 원이 절감이 되셨네요. 맞습니다. 네. 아직 자녀가 남았어요. 네네. 자녀는 한 분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우선 자녀분은 월 12만 원 내고 계셨는데 생존했을 때 필요한 암내 심장 진단비가 없으셨어요. 아. 그래서 수술비도 없으셨는데 이걸 보완하는데 7만 원 정도면 충분했고요. 네. 보험료는 5만 원 정도 줄여드렸습니다. 네. 이 자녀분들에게 미리 사망보험금을 준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녀에게 사망보험금은 전혀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혀 필요가 없다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고요. 사망 보장이 필요한 시기는 자녀가 독립해서 본인의 가정을 꾸렸을 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여기에 돈을 내실 필요가 전혀 없으니 차라리 자녀 앞으로 저축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아니면 자녀 앞으로 연금을 드시라고. 그렇죠. 목돈 그것도 마련 뭐 정말, 주식을 사주셔도 네. 되고 연금을 드셔도 되고 적금을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요. 방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방법과 목적을 잘 맞추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자녀까지 합해서 한 달에 얼마의 보험료가 절감이 되신 거예요? 네, 사연자분 가족보험료 102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57만 원 정도 절감해 드렸습니다. 거의 절반 이상 줄여드렸는데요. 네. 이 부분이 가능했던 건 기존에 불필요한 부분들은 낮추고 필요 없는 것들은 정리해서 가능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금액만 낮춘 거예요. 여러분들도 또 포커스 맞추시는 게 아니라 보장 같은 거는 훨씬 넓혔다는 거에 더 주목을 하셔야 되는 맞습니다. 거예요. 네. 그래서 보험은 필요한 것만 준비할 수 있게 만들어 드렸고요. 네. 나머지는 저축을 음. 병행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사연자분은 줄인 돈 57만 원을 재무 목표 중에 노후 준비 이 부분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되셔서 네. 준비를 시작하셨는데 연금 저축 펀드 27만 원, 보증되는 연금 보험 30만 원 시작하셔서 70세부터 두 가지를 합치면 약 80만 원 정도를 수령할 수 있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기존에는 사망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면 이제는 네. 생존 시에도 보험금을 받고 사망 시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드린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자녀가 성장하는 시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사망 보장금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하죠. 네. 그런데 당연히 우리가 더 중요한 거는 살아 있을 때가 중요하고 살아 있을 때 내가 건강하게 나이 들었을 때 나의 노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고 또 내가 살아 있을 때 아플 때 뭔가 질병과 상해 등으로 아플 때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도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 네, 살아있을 때가 더 중요하다라는 걸 조금 많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또 승문규 전문가와 함께하면서 알찬 내용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함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 주 또 기다리고 있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